데빌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네, 데빌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안녕하세요. 데빌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의 권선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지금 데빌리 사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또 너무 바쁘게 보내셨죠? 열심히 살죠 또. 네. 아, 페이스북 볼 때마다 네. 정말 갈수록 정말 풍성해지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거리가. 좀 알리고 싶어서 또 네. 알아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올리는 것들이 아마 우리 미술 것도 좀 알리고, 봤어요. 예, 네. 예. 고려 수렵도. 수렵도 하고 십장생도 해태하고 이게 네. 아마 올 설날 때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것 때문에 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네네. 그 작품들을 제가 여기 미국에 있는 가장 유명한 옥션에다가 제가 한번 보내봤었죠. 네. 보내보니까 이제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와서 작품 좋다. 아마 5월 달에 저희 집에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품 좀 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서 과연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그 가치로서 평가를 받겠는가 네. 궁금도 하고. 네. 근데 이미 저는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제가 분석한 예상하고 것들이 계신 것도 있죠. 그래서 뭐 작품 제가 보여준 작품만 해도 뭐 그 작품 정도만 해도 뭐 한국에서는 거의 뭐 완전한 수준급 작품들이겠죠. 네. 예. 뭐 그거를 그 돈으로 환산해서 값어치를 매기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는 대체 그게 얼마 정도 할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가격 얘기하기는 좀 네. 그래. 근데 곤란하세요? 상당한 액수죠. 네. 그냥 상당한 액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몇만 불 때? 몇만 불이 아니라 십만 뭐 불 때? 그렇죠. 뭐 심한 경우에는 뭐 그 이상 갈 수도 있을 거고. 예. 그걸 지금 소장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 점을 그것도. 그런 셈이네요. 네. 예. 정말 우리 그 데빌리 사장님의 페이스북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예, 예. 그 뮤지엄을 온라인 뮤지엄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작품을 볼 때마다 정말 입이 쩍쩍 벌어질 정도로 좋은 작품들만 이렇게 그 게재를 업로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데빌리 사장님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작품들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께 우리 페이스북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제 네. 페이스북은 데빌리를 찾으면 됩니다. 네, 근데 데빌리라고 치면 여러 그래요? 분들이 제 나오시거든요. 얼굴이 나올 텐데. 근데 사장님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도 모르시는구나. 계실까 그러면 봐. 일일이 찾아보셔야죠.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찾아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요, 여러분 일단은 검색창에 데이비드 리라고 영어로 DAVIDLE 치시면은요. 오리온 오토바디 앤 페인트라고 밑에 각주가 따라와요. 그게 따라와요. 네, 그리고 우리 사장님 얼굴이 네. 이렇게 약간 모자를 쓰고 계시고요. 네. 얼굴이 정면으로 네. 약간 45도로 이렇게 얼굴을 기울이시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영문으로 데이비드 띄우고 리 그리고 밑에 오리온 오토바디 앤 페인트라고 함께 뜨고요. 그리고 그 밑에 포스트 인볼빙 데이빗 이렇게 하면은 사진에 이 작품들이 막 뜨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친구 추가하시면 우리 데이빗 사장님과 친구가 되셔서 여러 가지 작품들, 좋은 작품들 감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페이스북에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적어도 한 번씩은 제가 이제 그림에 대한 거를 올리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페이스북을 제가 올린 걸 보면은 아마 그림 공부가 저절로 괜찮을 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거기서는 맞아요. 왜냐 페이스북을 할 때는 저과 같이 이제 그 페이북 하는 사람들이 뭐 한국에서 갤러리 하신 분들 뭐 평론가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얘기들 네, 그런 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림이 이렇구나 하고 이제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네, 도움이 좀 맞습니다. 되겠죠. 예. 물론이죠. 네. 네, 그럼 이쯤에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데이빌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에 애청자분이 계세요. 제이님이라고 지금도 아마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우리 제이님께서 미술관 옆 동물원이라는 이 영화의 OST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제가 두 곡을 골라봤거든요. 하나는 저희가 마지막에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조수미의
Let There Be Love 띄워드리고 계속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조수미의 Let There Be Love, 제이님이 좋아하시는 미술관 옆 동물원 OST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사장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그때 저번에 다 하지 못했던 그 캘리포니아 작가, 인상파 작가들, 그러니까 네. 풍경,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풍경화 작가들 네. 그런 얘기와 네. 또 시간이 난다면은 모던 컨템포러리,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그 추상 표현 작품들 아니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컨템포러리 얘기도 하고 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작가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들은 아마 1960년대에도 50년대 말부터 이렇게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셨는데 네. 이 캘리포니아에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작품 하신 분들이 뜨기 시작한 거는 아마 몇 분 빼놓고는 아마 한 80년 넘어서야 아마 빛을 보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옛날 자료를 갖고 왔는데 네, 오늘 뭔가 많이 가져오셨어요. 이게 무슨 자료냐면 1960년도에 LA 라크마에서 카우니 뮤지엄에서 전시했던 거예요. 이게 전시했던 건데 카탈로그죠? 카탈로그인데 이 전시했던 거가 꽤 오래된 꽤 우리 것 60년대 같아요. 1960년대에 전시했던 거니까요. 아, 정말요? 예, 좀 그래서- 봐도 돼요? 예, 이게 네. 아마 네. 1371명의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했고 그때 그리고, 당시에 예, 그 당시에 1960년 당시에 2256 작품이 나왔는데 네. 거기서 146개 작품이 셀렉된 거예요. 146 작품이 셀렉된 것들이 나왔는데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146개 작품들에 대한 거 카탈로그이거든요. 근데 여기 네. 보면은 뭐 존 알튼, 존 발데사리, 네. 칼 벤자민, 네. 또 해럴드 프랭크, 프레드릭 해머슬리. 네. 또 그럼 지금 그 호명하시는 그 작가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인 건가요? 이 작가들이 지금 현재의 미술 시장에 네. 캘리포니아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옥션에 나오는 작가들 중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분들 현존 그렇죠. 활동하고 예, 있는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네. 살아계신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 작가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또 에머슨 월퍼 네. 같은 분은 그 우리가 닉네임이 The Grandfather of LA Modernism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놀튼 사이먼에 가면 피카소 작품 바로 옆에 네. 에머슨 월퍼와 존 알튼 작품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작품 현재 활동했던 분들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하지만, 예. 네. 근데 그때 보면 존 알튼 작품이 여기 보면 얼마 나왔어요? 900불이죠. 예. 존 발데살리가 100불이에요. 네. 근데 존 발데살리 같은 작가는 지금 뭐 현존에 있지만 세계적인 작가죠. 네. 그럼 지금- 그때 이제 1960년대 프라이스가 900불, 아마 이제 100불인 이게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게 그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될 게 네. 이런 카우니 뮤지엄이나 이런 데서 전시하는 작품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가격을 좀 높게 올리는 편이죠. 그래서 일반 이때 이 작가들이 아마 갤러리나 이때 이 당시 1960년대에는 그 네. 미술 시장이 아주 단순화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어떤 뭐 갤러리화 작가와 그 일반인 컬렉터도 있고 삼각관계에서 형성이 됐었을 거예요. 네네. 그때만 해도 1960년대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옥션이라는 기능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랬겠죠. 없었죠. 네.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갤러리에서 판매했던 작품들이 팔리지 않았을 때에는 네. 모든 그 작품들이 흘러나간 게 이제 2차 시장이 일반적으로 미술 시장의 1차 시장은 갤러리고 2차 네. 시장이 옥션인데 그 네. 당시에는 그 캘리포니아 옥션이 옥션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2차 시장이 앤틱 소아미스로 돼 버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1960년대 70년대 작품을 앤틱 소아미스 작품을 모았던 분들은 대단한 수익가죠. 그 예전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한 얘기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그 앤틱 소아미스 작품을 파는 친구들이 이제 제가 잘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옥션에서 제가 만났어요. 근데 100만 불짜리 작품을 팔았더라고요. 어떤 그렇죠? 그림이었길래요? 많죠. 그 친구들이 뭐 옛날에 뭐 500불, 300불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2,000불, 그랬던 3,000불인데 것이. 10만 불, 20만 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예를 들어서 여기 존 발데사리 작품 여기 100불이에요, 그죠? 네. 그 당시에 1920 표기가 돼 100불이면 있어요.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뭐 그때 당시에는 한 달 월급 정도 되겠죠, 그죠? 네. 일반인은 한 달 월급 정도 될 거라고 그런데 생각하는데 지금은 얼마? 지금은 존 발데사리 작품 살려면 뭐 서브장마다 틀리겠지만 네. 최하 뭐 50만 불, 100만 불 이상 가겠죠. 그렇죠. 와. 결국 이제 칼 벤자민 작품이 500불에 나와 있죠. 네. 근데 이 칼 벤자민도 이 사람은 추상 작품,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작품을 많이 그리는 작가인데 네. 이 작가 작품도 지금 살려면 뭐 3만 불, 5만 불, 그러니까 옥션에서 그 가격이니까 우리가 비교하기 편하게 옥션에서의 가격과 갤러리의 가격은 한 2.5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옥션에서 옥션이 더 비싼 건가요? 아니 옥션에서 10,000불이라 그러면은 갤러리에서 2만 불, 2만 5천 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갤러리 하시는 분들이 옥션에 와서 네. 그림을 사서 사가서 전시에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거군요. 예. 어. 그래서 옥션 가격이 상대적으로는 저렴을 하겠죠. 네. 근데 일반적인 그 상식인데 네. 하지만 그 갤러리에서 저희가 이제 그림 시장의 1차적인 시장은 갤러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갤러리의 역할은 작가를 양성을 하고 네. 작가에 대한 마케팅을 하면서 그 네. 작가를 개발하는 역할이 이제 갤러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옥션 얘기를 하는데 좀 미안한 마음은 많이 들어요. 왜요? 왜냐하면 요즘 현재 미술 시장에서는 옥션이 하고 있는 그 기능을 많이 옥션 회사에서 가져가 버린 상태죠.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컬렉터들이 작품을 구입할 때 가장 이지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옥션이 제일 편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옥션에서는 이미 셀렉트된 작품들만 나오니까. 네. 여기도 이기집쇼 한 1960년대 에릭 카우니 뮤지엄에서 한 이거 카탈로그도 보면은 네. 벌써 1,400 몇 명이 전시를 신청을 했는데 146개 작가만 선정이 됐잖아요. 네. 옥션도 마찬가지죠. 옥션도 이렇게 셀렉트된 작가들만 그 옥션에 나오게 참여를 하게 하기 때문에 네. 옥션에서 작품을 구입하는 게 가장 이지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컬렉터들이 옥션을 많이 찾게 돼요. 저도 네. 매한가지고. 그래서 네. 한편으로는 저도 그렇다고 뭐 갤러리를 무시하는가 그건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도 저도 저번 주에는 그 다운타운에 있는 그 갤러리 한 군데를 가서 거기 제가 제목을 그 갤러리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주 괜찮은 갤러리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뜨고 있는 요즘 작가들 괜찮은 작가들만 전시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갤러리 같은 데는 제가 가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작품 발전성 있는 작가들 작품들을 제법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그 갤러리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네. 이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쉽게 그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네. 제가 이제 인상파나 이제 컨템포러리 작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편하게 우리가 작품을 구입할 때 제일 먼저 좋은 방법은 판화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네. 유화는 자체가 워낙 비싸니까 근데 아마 제가 멜로즈하고 러버슨에 있는 해밀턴이라는 갤러리가 있어요. 네네. 해밀턴 갤러리는 거기는 이제 판화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갤러리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거기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프린트 스토어죠. 해밀턴 갤러리. 예, 해밀턴 셀웨이 파인. 멜로즈하고 어디? 러버슨이요. 멜로즈하고 러버슨. 그리고 해밀턴 그 갤러리. 근처에 있는데. 네네네. 거기 가면은 앤디 워홀, 로이 리스텐스타인, 탐 웨슬만, 도나 술턴, 에드 러사, 데이비드 하크니, 웨인 티보 이런 작가들의 작품들이 많죠. 근데 가격은 싸진 않아요. 근데 저도 판화를 배울 때 솔직히 이 갤러리 가서 제가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해밀턴 갤러리. 네, 그래서 거기 가니까 거기 가서 작가들 작품을 보면서 이런 작가들 작품들이 전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유명한 갤러리에서 어떤 신진 작가들 작품들이 전시가 됐다 그러면 이 작가가 어떻게 했는가? 예를 들어서 도널드 솔턴이라든가 도널드 솔턴은 누구더라? 버튼 모리스.
그리고 몇 명 작가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작가들 작품들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저 작가들이 어떤가 해서 제가 이제 서치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보니까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작가의 작품들을 구입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요즘은 그들도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인 거예요? 아니요. 이 해밀턴은 뭐 지역을 따지지는 전 세계적으로 작가. 유명한 작가들 작품들만 단지 이제 파나 전문적으로 하는 데죠. 갤러리 또 지역적으로 그 사람이 가까운 데가 GMI라는 그 제미나이라는 그 프린트하는 전문적인 프린트하는 컴퍼니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럼 그 파나를 가지고 파나를 제작하는 곳이에요. 어. 근데 거기서 파나 제작하는 거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이 파나를 거기서 거의 다 제작을 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뉴욕의 페이스나 이 LA는 제미나이 같은데 우리가 이게 좀 지식이 떨어지는 질문일 네. 수 있겠지만 파나를 제작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스크린 프린트나 스크린 프린트로 리또나 저는 이런 그 것들 파나 자체를 작가들이 우리가 그 학교 때 옛날 배운 얘기죠. 공작 도구로 왜 파나를 파잖아요, 이렇게. 요즘은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1900년도 초나 뭐 며칠 전에 올렸던 그 제가 그 동파나 그 작가 올린 거 있죠. 네. 그 작가 같은 거는 동파나로 해서 본인이 직접 했겠죠. 근데 지금은 모든 그 작가들이 원판을 만들고 원판은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만들면은 그 예를 들어서 파나로. 제미나에 있는 그 프린트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술자가 그거를 스크린 프린트로 원판을 만들죠. 그래서 파나를 제작하는 그죠. 거예요. 그럼 거기서 파나 자체를 작가가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원판을 그 작가가 보고 네. 괜찮다 그러면 이제 프린트를 해가죠. 프린트 하나하나 보면서 자기가 원했던 대로 이 작품이 나왔는가 감수를 하고 그 괜찮다 그러면 사인을 하고 넘버를 찍는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사실을 예, 알았네요. 근데 네. 지역적으로 이제 거기 가까이 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작가들 작품들이 뭐 정말 유명한 작가들. 요즘에는 미스터 워시, 브레인 워시라는 작가 작품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터 브레인 워시 기억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종의 그 그래피티 작가인데 네. 가장 요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작가가 바로 그 뱅스라는 작가예요. 뱅스라는 영국의 작가인데 이 작가는 아직도 얼굴을 모르죠.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이름 없는 작가. 얼굴 없는 작가인데 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죠. 얼마 전에 크리스티에서 그분 작품이 판매됐는데 솔드하고 땅땅 누르자마자 네. 그림이 절단이 되기 시작했어요. 에? 그림을 자른다고요? 예, 그 액자 안에다가 이분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잘라요? 열심히. 그거는 이제 뭐 공들여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그래서 작품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 허구성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작가가 원해서 그렇죠. 작품을 절단한다고요? 임의적으로 자기가 그 한 작품에 그런 시스템 해서 그게 만약에 옥션에서 팔렸을 때 고가에 팔렸을 때 버튼 딱 누르면 절단이 되게끔. 팔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가는 사람은 그거 자체만 못 갖고 해도 가요? 그거 자체만 해도 절단된 작품을 가져가도 커다란 가치를 갖겠죠. 역사성이 있는 거니까. 그 절단이라 하면 어떻게 분쇄기 시기로 착착착착 잘려서. 그걸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 네. 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그 작가의 작품을 이제 경매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만약에 낙찰이 돼서 네. 그 작품을 샀어요. 네. 그럼 이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가져가기 보통은? 전에 쭉쭉쭉쭉 잘라지는 거를 분쇄가 된다는 거기 거잖아요. 플로어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거죠. 그럼 그 분쇄된 가루를 가져가는 아니야, 거예요? 분쇄된 게 아니라 그러면 일일이 이렇게 잘라지는 거죠. 그 상태로 모양은 있죠. 모양은 있지만 있는데 이게 잘라진 퍼즐처럼 조각조각이 그렇죠.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조각을 가져가는 거예요. 낙찰이 되면? 그대로 그 상태로 모양은 있는 거죠. 아, 모양은 있지만 이게 슬슬 이렇게 잘라진 거 이렇게. 그림을 예. 왜요? 작가가 의도한 거는 뭘 의도했는지 저도 뭐 분분하죠.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낙찰된 사람이 가져가는 건 잘라진 형태의 그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액자에 껴있는 상태로 아니면 액자에 껴있는 상태로. 그럼 그림이 이렇게 크랙이 가 있는 상태로 가져가는 거예요? 크랙에 그렇죠. 그것도 역사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미 벌써 세계 탑픽이 된 거 아니에요.
독특하네요. 세계 탑픽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작품은 또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겠죠. 근데 그게 그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는 그렇죠. 건데.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뱅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요즘 작가들이 뭐 네. 미스터 워시, 브레인 워시 뭐 아니면 한번 찾아볼래요. 뱅스 스펠링이 뭐예요? BAN 네, BAN KSY인가? KSY. 네, 여러분 같이 찾아봐요, 우리. 뱅스. 네, BAN KSY 하니까 그림이 떠요. 네. 이게 이 사람은 맞나요? 스프레이로 그린 게 이 사람은 시사적 이거 이렇게? 그렇죠. 시사적인 맞아요? 작가죠. 그래서 야, 그림도 독특하네. 현대 사회의 어떤 그 모순점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약간 느낌이 벽화 그림 같은 느낌. 이 사람은 좀 거의 뭐 길에다가 벽에다가 이제 스프레이로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네. 그러면 어느 날- 그 경매 들어가는 작품 그 분쇄를 한다는 그 작품들도 이렇게 벽화처럼 그린 캔버스에도 작품들이에요? 일부러 본인이 그린 거죠. 그러니까 캔버스의 벽화처럼. 예, 그 스프레이로 그린 거죠. 아, 그런데 이게 낙찰이 됐을 땐 이거를 그 자리에서 네. 다 만인이 다 보는 앞에서 분쇄를 해서 예, 분쇄된 채로 가져간다는 그렇죠. 거죠. 낙찰자가. 그 오, 참 샤킹이었죠. 희한하네. 예. 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건 뭐 작가가 의도하는 바가 뭐가 있었겠죠. 근데 작품도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이 뱅스가 현대 그 작가들에 대한 끼친 영향력이 엄청 커요. 네. 그래서 그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그 해밀턴 갤러리 가니까 미스터 브레인 워시 작품이 나왔는데 브레인 워시 작품을 작가를 뱅스가 많이 그 옆에서 도와줬더라고요. 그 도와주다 보니까 미스터 브레인 워시 작품도 지금 뭐 많이 뜨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은 뭐 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내가 그 작품을 컨템포리하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싫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서브젝트 자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시사성이 많은 거기 때문에. 근데 뭐 매니아층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있을 거예요. 근데 전 지금도 너무 궁금한 게 그 작가분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 작품을 분쇄를 해서 아마 그 구글 들어가서 한번 넘기는지. 클릭해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 그래서- 이유가 나오나요? 그렇죠, 나오겠죠. 오. 그래서 그런 작가들의 어떤 영향 때문에 그 작품 세계의 어떤 판도가 많이 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뭐 나머지 작가들 뭐 아니면은 여기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괜찮다는 작가들 작품들을 그 옥션에서 판매하는 데가 네.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바넴스에서 네. 그 메이드 인 캘리포니아라는 여기 보이죠? 도록 보죠? 네. 메이드 인 캘리포니아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나와요. 그죠?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는 usually 캘리포니아에서 작품 활동하고 있는 컨템포러리 아티스트를 전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옥션에 나오는 건데 여기서 보면 레리벨 같은 작가들 정말 추천한다 그러면은 레리벨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레리벨 작품. 이게 지금 그림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림도 있고 설치 미술식으로 이렇게 만든 것도 있어요. 펼쳐주신 그 이거는 페이지는 그림이에요? 아니면 이건 설치- 그림 아니죠. 설치 미술인 거죠? 예. 어쩐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건 설치 미술이죠. 알루미늄에다가 이렇게 보드에다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얇은 알루미늄에다가 컬러를 했어요. 예, 컬러를 그래서 입혀서 이게 레리벨이 지금 7,000불, 9,000불로 에스티메이션 나오지만 네. 레리벨 작품은 지금 살려면 아마 이건 몇만 불 갈 겁니다. 그래서 레리벨 작품 같은 거는 구입하신다 그러면은 네. 나중에 커다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네. 여기 또 보면은 로널드 데이비스 나오고 에디 모세스 그리고 뜨는 작가들이 누가 있나?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신 작품들이 그러면 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 퍼즈 머더즘은 캘리포니아에서 뜨고 있는 작가들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 예, 그래서 이 작가들 작품들은 선호도가 만약에 괜찮다 그러면 이런 작품들은 구입하시면은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죠. 가치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훌륭한 가치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가치라 하면 소장 가치 아니면 소장 투자 가치죠. 가치. 두 개 다죠. 두 개 다. 두 개 다죠. 오. 두 개 다를 네. 얻을 수가 있어요. 찰스 아놀디 같은 작품들 네. 이런 작가들 작품들은 네. 괜찮죠. 또 네. 뭐가 있나? 네. 저는 근데 지금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네. 이 뱅키 씨가 왜
그 그림을 파쇄해서 그걸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잠깐 광고 듣고 돌아와서 네. 그거 제가 기사를 한번 좀 찾아보고 그거 말씀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딱 3개만요. 신용카드 단말기 그동안 돈 주고 사셨습니까? 가장 낮은 수수료로 공짜로 드립니다. 아직도 포스 기계 돈 주고 사십니까? 미국 최고의 포스 시스템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국 대학 교수 출신으로 25년 경력의 설계 디자이너 소피아 장. 부동산 에이전트 경험으로 어떤 비즈니스에 관한 문제도 아낌없이 해결해 드립니다. 고객을 가족처럼 모시는 소피아 장. 213-326-7754 213-326-7754 낙엽처럼 쌓여가던 무의미한 나의 하루들. 플러튼 빌라 양로 호텔에서 노년의 행복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정과 추억, 건강해지는 기쁨. 나의 오늘은 든든한 친구들과 함께라서 더욱 행복합니다.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케어 전문가의 정성어린 손길. 이제 돌아갈 내 집은 플러튼 빌라입니다. 플러튼 빌라 양로 호텔 714-308-9800. 안녕하세요. 오리온 바디샵 데이빌리입니다. 정직한 마음과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리온 바디샵을 운영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또 한 자리에서만 오직 한 길로 바디샵을 운영해 왔으니 또 많은 손님들이 단골 고객들이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직과 신뢰로 여러분의 자동차를 정성껏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저희 위치는 올림픽과 크렌쇼 코너 4100 웨스트 올림픽 블루바드 강남회관 건너편입니다. 대표 전화는 323-525-0400 데이빌리를 꼭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데이빌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에 그 뱅크시의 작품을 왜 파쇄해서 그 옥션에 올리는지를 한번 찾아봤더니 기사가 있어요. 있죠. 네.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글에 서칭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소더비 일부러 파쇄. 그림 낙찰자 그래도 사겠다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예요. 이 뱅크시의 작품 중에서 이 풍선과 소녀라는 작품을 찍고 있는 사진으로 찍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사진에는 이 영국 런던 소더비 경매 현장에서 낙찰과 동시에 파쇄됐던 세계적인 그래피티 작가 뱅크시의 작품이 최초 낙찰자에게 104만 파운드, 그러니까 한화로 약 15억 4천억 원에 팔렸다. 네. 라는 기사가 첫 줄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 풍선과 소녀라는 작품이 유명한 작품인가 봐요. 유명하죠. 이걸 낙찰받은 이 유럽의 여성 수집가가 작품이 파쇄된 채로 그림을 가져갔다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작품이 파쇄됐을 때 충격을 무척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 미술계의 역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확정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마 몇 년 후에 나오면 그 더블로 뛰겠죠. 와. 그런데 이 그림을 이제 황급히 액자 밖으로 꺼내서 경매 기술자들이 청중을 대상으로 경매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옥션장에서 파쇄기로 여러 갈래로 절단을 하면서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발칵 뒤집혀졌다 그래요. 그럴만해요. 정말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런데 이 뱅크시 작품의 인증기관인 패스트 컨트롤은 이 그림에 사랑이 쓰레기통 안에 있다. Love is in the bin 이라는 새 이름을 짓고 인증서를 발행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파쇄되는 순간 새로운 작품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예. 새로운 이름의 풍선과 소녀가 사랑은 쓰레기통 안에 있다라는 작품으로 탈바꿈을 하면서 인증서까지 또 그 서티피케이트까지 자체가 받았다고요. 지금 이게 뱅스의 작품이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뱅스는 프로비덴스에 대한 그 쉽지는 않거든요. 얼굴을 모르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작가 뱅크시의 의도였다라고 나와요. 그래요. 이 파쇄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 뱅크시가 직접 올린 글이라고 그래요. 이 몇 년 전 그림이 경매에 출품될 것을 염두에 두고 고의로 액자에 파쇄기를 설치했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직접 설치를 한 그렇죠. 거예요. 네. 액자에다 파쇄기를. 그러면서 이 설치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함께 게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더비는 이 뱅크시의 이러한 기행을 두고 정말 독특한 행위죠. 영리하게 미술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남겼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뱅크시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었던 풍선과 소녀가 파쇄된 사건을 계기로 더 높은 가치가 매겨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네요. 글쎄. 이 작품은 그래서 그 제가 항상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네네. 작가가 작가가 갖고 있는 역사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파쇄를 한 거가 이 작가의 의도로서 어떤 역사의 길이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아니죠. 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 그림이 그렇게 비싸게 팔린 거에 대한 그 가치의 허구성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전달이 하고자 하는 것일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부러 자기 얼굴을 나타내지도 않고 네. 자기 본인 작품이 그렇게 자기가 의도한 바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싸게 거래되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느꼈을까, 거부감도 네.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의도해서 이제 가치 허구성에 대한 우리가 그래서 이 아마 분쇄되면서 느끼는 어떤 그 주는 시사하는 바는 무지하게 큰데 네. 아무래도 이 상업적인 데에서는 아마 그걸 또 역사성으로 둔갑을 시켜서 네. 더 비싼 가격으로 이제 거래가 더 이루어지겠죠. 참 독특하네요. 헤게몬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하여튼 네네. 재밌어요. 미술 시장을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요. 정말 재밌어요. 재밌네요, 진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컬렉터들이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이제 네. 세계적 컬렉터와 딜러가 점찍은 미래스타 50명 네.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있었는데 이거 네. 읽어보면은 네. 그 50명을 어떻게 뽑겠어요? 뽑을 때에는 네. 저명한 컬렉터와 네. 아트 어드바이저, 유명 경매사 이게 예를 들면 크리스티 소도비, 네. 아니면 필립스, 아니면 그 뭐 버넴스에 있는 스페셜리스트, 그 아트 딜러들을 대상으로 네. 그 설문조사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평가를 하면서 조사는 미술 시장에 내에서 실제 매도 및 매입된 작품을 중심으로 하되 향후 이제 수요 및 평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제 그 가치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유추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글로벌 이게 아트마켓에서는 그 현재 위치보다는 미래. 저도 이제 항상 얘기할 때 5년, 10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10년에서 30년을 보더라고요. 네. 10년에서 30년 이후에 과연 이 작가들이 핵심 작가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를 애널라이즈를 해서 50인 작가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소장 가치가 있는 작가를 선정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무엇보다 컬렉터블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논의되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소장 가치나 컬렉터블이 한 거하고 인기 있는 거, 파퓰러한 단어는 비슷한 건 개념이겠지만 컬렉터블한 거하고 파퓰러한 거는 또 실질적으로 것 미상이 같아요.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미적인 우수함을 뜻하는 것보다는 그 뭐라 그러나 가치적? 이 가치적인 환산? 작품성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영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종의 컬렉터들은 그런 작품성의 가치를 더 많이 보거든. 파퓰러한 거는 생각을 안 해요. 뭐 만약 역사도 볼 것이고 시대 배경 파퓰러하다고 뭐 생각한다 여러 가지. 그러면 지금 네. 유명한 작가들 작품들만 구입을 하겠죠. 근데 그렇죠. 젊은 그냥 작가들 선호도로만 따지겠죠. 그렇죠. 근데 젊은 작가들 거를 10년, 30년을 내다보고 이 작가들이 옥션이나 아니면 갤러리나 어느 정도의 그 리스트 올라간 갤러리에 그 전시되는 작가들의 작품들은 이제 대상으로 했겠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는 5,000불에 판매되는 작가도 있을 거고 10,000불에 판매되는 작가도 있을 거고 뭐 네. 이렇지만 네. 그 실질적으로 그런 유명한 갤러리에서 5,000불, 10,000불에 판매되는 작가들은 그 시장성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 지금 상황에서 5,000불, 10,000불은 유명한 작가라고 얘기할 수가 전혀 없거든요. 그저 평범한 그렇겠네요. 작가거든요. 근데 네. 이 사람들이 그 작품이 10년, 30년을 내다보고 근데 그런 작품들이 옥션에 나왔을 때 컬렉터들이 과연 어떤 평가를 하는가. 에스티메이트이 5,000불, 10,000불이었는데 네. 옥션에 나오니까 2배, 3배 이렇게 뛸 뛰는 수도 거예요. 있고.
매년 그렇게 뛴다 그러면은 그 작가는 분명히 미래성이 있는 충분한 작가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은 저도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그 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조그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제 그만한 그 뭐 기존에 좀 유명한 작가 작품들은 살 수가 없잖아요. 뭐 몇만 불 몇십만 불 하는데 근데 그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 나가고 나서 제 지인이 예. 이 방송을 듣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그림 옥션에 대해서 그 살짝 짚어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부동산하고도 비슷하네요라고 멘트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틀리죠. 그 지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부동산은 집값이 이제 시세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술품도 떨어질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여기서는 이제 뭐 네. 제 개인적인 오피니언이 아니라 우리가 네.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네. 한국에서의 작품들은 의외성은 있어요. 네. 그 한국에서는 투자 개념보다는 투기 개념이 많이 반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시장성이 기복이 있어요? 기복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네. 미술 시장에서 나오는 작품들은 거의 일반적인 논리로면은 떨어지는 작품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만약에 미술 투자라든지 미술 컬렉을 예. 하기에는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나은 아무래도 미국 조건인 작가들이 거네요. 더 글로벌하기 환경이?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여기 나온 에리고 작가 이분 이제 98년 돌아가셨는데 이분 작품이 지금 이게 작년 거기다 3,000불, 5,000불이에요. 제가 이거 살려도 못 샀어요. 올라가서 못 샀는데 이 작품 지금 살려면 뭐 한 15,000불 줘야 될 겁니다. 에리고 네. 작품들 이 작품 지금이라도 사면 괜찮죠. 이거는 그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거든요. 네. 컬렉터들의 선호도와 그리고 네. 평론가들의 평가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잣대는 컬렉터들의 선호도예요.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컬렉터들이 그림을 볼 때 눈은 정말 매의 눈이면서도 정말 그건 뭐라고 해요? 이제 그 아무래도 애널라이즈 하는 거 보면 네. 평론가들도 솔직히 컬렉터들의 어떤 그런 분석력을 따라가지는 없을 거예요. 돈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런 작가들 작품들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군데가 있겠죠. 근데 가장 쉬운 게 아까 얘기했던 옥션이거든요. 근데 네. 부동산하고 부동산하고 틀린 거는 경기 지수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네. 그림은 제가 얘기했듯이 0.005%의 사람들이 하는 집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단에서는 그런 지표나 지수가 그런 게 없는 거죠. 선호도 가격이 뭐 경제가 안 좋아졌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작품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선호도는 그래서 작품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1960년도에 그 도록을 갖고 왔잖아요. 그죠? 그 네. 작가들이 지금 캘리포니아의 그 컨템포러리 포스트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거의 다 됐어요. 근데 그 작가들 중에서도 제가 마크한 거 보면 10%, 5%도 안 돼요. 그만큼 셀렉트한 작가들이 옥션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작가들이 이미 이런 유명한 옥션에 작품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미 검증을 받은 작가들이에요. 그래서 네. 그 작가들은 뭐 개런티가 된다고 보면 되죠. 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컨템퍼러리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예, 예. 그럼 정확하게 이제 좀 쉽게 네.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것은 어떤 사조인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추상 표현 작품이나 이런 그 미니멀리즘 그 이후에부터의 그 미술 개념을 넓게 확장을 한 게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현대 미술? 미술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 인상파 이후에 뭐 네. 다다이즘이든 뭐 초현실이든 뭐 이런 작품들 네. 이런 작품들에 대한 그 추상 표현 작품들을 우리가 현대 미술이라고 개념으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포괄적으로는 현대 미술이지만 그 이후에 이제 사조가 개념 미술로 바뀌면서 네. 개념 미술로 바뀌면서 이제 그 작품에 나오는 것들이 다양성해졌죠. 네.
그거를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묶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고 아니면은 네. 컨템포러리라고 동시대라는 개념으로 요즘 계속 포스트 모더니즘보다는 네. 컨템포러리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도 네. 우리가 그 개념 미술만 그리는 게 아니라 옥션에 보면 뭐 풍경화도 그리고 뭐 정물화도 그리고 뭐 설치 미술도 하고 추상 표현 작품도 나오고 네.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보다는 컨템포러리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개념적으로 맞지 않나, 단어적으로는 의미가 그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비슷하지만 컨템포러리라고 그러니까 표현이 더 크게 볼 수 있는,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컨템포러리 작가들은 이제 현존에 있는 작가들이 현존에 있는 거죠? 작가도 있고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작가들이 전부 다 그 컨템포러리 작가들이죠. 여기 메이드 인 네. 캘리포니아. 이게 유일하게 네. 버넴스라는 옥션에서 메이드 인 캘리포니아라는 그 장르로서 이렇게 옥션을 해요. 아예 타이틀을 예, 메이드 인 캘리포니아라고 했네요. 여기서는 캘리포니아의 컨템포러리 작가들 작품들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약간 확장되면은 서부 지역, 애리조나나 뭐 텍사스나 뭐 이런 쪽도 포괄을 할 수가 있죠. 가끔가다 뭐 동부 지역의 작가들도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쪽 서부 지역의 작가들 작품들을 여기는 전시를 해요. 옥션을 하는데 네. 여기 나오는, 저도 항상 여기 옥션 할 땐 제가 항상 가거든요. 가서 저는 젊은 작가들을 위주로 보고 아니면은 그 작품이 싼데 생각보다 작품이 저렴해요. 근데 그 작가들에 대한 역사성을 저는 계속 분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에리고 같은 작가, 네. 작품이 뭐 3년 전만 해도 뭐 2,000불, 3,000불밖에 안 했어요. 네. 근데 이 작가가 지금 뭐 엄청 뜨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3년 전에 2,000불, 3,000불 주고 산 작품들이 지금은 뭐 15,000불, 20,000불 줘야 될걸요. 근데 저는 에리고 작품이나 레리벨 같은 작품들은 뭐 지금도 계속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리벨 같은 작품들이 비근한 예로 그 한 달 전에 제가 놀튼 사이먼 가니까 레리벨 작품이 또 걸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놀튼 사이먼의 그 어떤 작가의 작품이 걸려져 있다 그러면 그 작가는 대단한 작가라고 인정이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죠. 왜냐하면 놀튼 사이먼 같은 데는 뭐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훌륭한 갤러리 뮤지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는 뭐 좋은 작품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거기에 그 캘리포니아 작가들, 뭐 컨템포러리 작가들이 전시된 게 지금 존 알튼하고 에머슨 월퍼, 요번에 레리벨 작품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세 작가들 작품들은 괜찮죠. 제가 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네. 그 놀튼 사이먼에서 그 큐레이터나 그 분석가들이 셀렉을 해서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은 뭐 우리가 이제 가치로 따진다 그러면 아마 정말 우리 돈이 되는 그림 얘기한다 그러면 뭐 대단하겠죠. 그리고 여기 또 메리 코스라는 작품 1945년생인데 이 작품이 25,000, 35,000 나왔어요. 이게 지금 현재 아니요, 이게 에스미에서는 25,000, 35,000 나왔지만 네. 이 작품 지금 살려면 한 20만 불, 30만 불 줘야 될 거예요. 저도 10배가 메리 코스가 왜 떴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 컬렉터들이 뭐 메리 코스 작품이 나오면 뭐 흔한 얘기로 정신 없죠.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이 캘리포니아의 그 컨템포러리 쪽은 추세가 뭐냐면 미니멀리즘에다가 네. 그 모노크롬이 가미된 굉장히 그런 작품들이 그런 작품들이 거의 작품들은 지금 대세예요. 네, 굉장히 간소하고 색도 거진 단색들이 많고 그런 작품들이 예를 들어서 작품들이 여기 아까 보면 칼 스탠리 벤자민 지금 이 작품 조그만 작품이 18인치인데 네. 뭐 12,000불 나왔잖아, 그죠? 근데 이 작품이 아까 도로에 보니까 1920년대 보면 이게 100불인가 얼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작품보다 한 10배, 5배 더 큰 작품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컨템포러리 작품 그 캘리포니아 작가들 작품들은 네. 우리가 셀렉해서 구입한다 그러면은 집의 분위기도 뭐 아주 모던할 것 같아요. 모던하게 정말 분위기.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네. 있으며 또 대부분 이제 추상화하고 굉장히 심플한 그렇죠. 색감과 또 심플한 어떤 뭐라 그래야죠, 구성으로 돼 있는 작품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이런 작품을 이제 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코리아타운이나 이런 주위에 있는 갤러리를 가게 되면은 판이하게 좀 틀림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네. 좀 주저하게 되죠. 근데 그 멜로즈에 가면은 그 멜로즈하고 라시에나가하고 라바선고 코너 쪽 근처에 그 갤러리들이 또 컨템포러리 갤러리들이 제법 있어요. 좀 네. 괜찮은 갤러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데 가면서 이렇게 작품을 좀 보는 것도 그리고 한 6개월 전인가 그 멜로즈 길의 매덕스라는 갤러리가 그 영국 브리티시 아티스트 작품들만 전시하는 갤러리가 생겼어요. 네. 거기 가면은 영국에서 유명한 젊은 작가들 작품들을 구경할 수가 있죠. 거기 가 보면 뭐 데미안 허스트라던가 뭐 마크 퀸이나 뭐 이런 작가들 작품들을 뭐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주류 갤러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서 작품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요? 단지 가격은 뭐 옥션에 비하면 가격은 비싸지만 옥션이 갖고 있는 단점은 뭐냐면 그 작품을 내가 구입하려면 상당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옥션에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갤러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살 수가 즉시 있잖아요. 바로 구입할 그 수가 있잖아요. 직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갤러리에 그런 정도의 갤러리에서 전시된 작품들은 뭐 우리가 시장성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커버가 되겠죠. 문제될 게 없겠죠.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그런 멜로즈 갤러리에서 네. 그림을 샀단 말이에요. 네. 이제 투자 가치가 좀 있는. 네, 네. 그게 이제 가격이 좀 올라서 네. 내가 다시 되팔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옥션으로 옥션으로 가는 게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언더 테이블로 뭐 일반 그 갤러리구나. 소장가한테 팔 수도 있고 갤러리에 다른 그래요? 갤러리에 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어떤 있겠죠. 방법이 더 나은지 그런 거는 없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네. 미래스타 50명을 뽑을 때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10년에서 30년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으면은 네. 그림의 투자의 개념으로서의 그 성공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10년이나 30년 정도를 내다보고 작품을 구입하면은 네. 거의 뭐 틀림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항상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가 네. 즐기면서 저도 이제 20년 됐잖아요. 네. 20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제가 모은 수집한 작품들이 뭐 크리스티나 헤리테이지나 이런 데서 제가 이메일로 보내면은 옥션 반응이 내보자 반응이 즉각즉각하고. 바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키세링 작품 산 거 네. 라이트 옥션 같은 데서 구입하겠다고 연락 오는 거고. 그러니까 오래 기간 놔두고 제가 집에 걸어놓고 제가 소장한 데 소장고에 있는데 이렇게 가끔씩 보면서 관리도 하면서 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즐기다 보면은 어느새 또 올랐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네. 대신에 투기 개념으로서 그림을 안 되죠. 구입하는 거는 제가 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작품은 작품으로서 즐겨야지. 그렇게 그 투기의 개념으로 해서 작품을 보다 그러면은 네. 한인타운의 갤러리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방송 들으신 분들도 네. 한인타운의 갤러리들 몇 군데 있거든요. 한국 사람이 하는 갤러리들이 있거든요. 네. 가서 작품도 보고 네. 그리고 그 작가들이 전시를 할 때 그 작가하고 한번 대담도 같이 나눠보세요. 이 작품을 어떤 개념으로 그림을 그렸는가. 그러면 작가는 분명히 그 작품을 그릴 때 나는 어떤 개념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그치, 생각을 작가의 하고 의도를 좀 의도를 알 수가 파악하는 있거든요. 것도 그러면은 필요하다. 내가 그림을 볼 수 있는 어떤 안목도 안목이 생기고. 많이 생기게 되죠. 작가마다 생각하는 개념이 다 틀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림은 이 작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구나. 또 다른 작가 본데 다른 작품인데 이건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내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목이 그만큼 늘어나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군요. 그게 네.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봐서 많이 안목을 아니라. 넣는 게 아니라 네. 유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작가의 그린 그 개념에 대한 안목을 내가 느낀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도 그림을 볼 때 유명한 작가든 그렇지 않든 작품을 네. 볼 때 안목은 훌륭해질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꼭 제가 이제 뭐 뮤지엄을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라크마나 놀턴 네. 사이먼이나 이제 거의 매주 얘기를 가시잖아요, 하는데 얘기를 사장님은. 하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거기까지 먼 길이니까 네. 가까이 한인타운에 있는 갤러리들 네. 가서 이렇게 작품도 보고 특히 이제 한국일보나 중앙일보의 그 문화면에 보면 어느 누구 작가가 전시한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냥 거기를 한번 가서 아. 오프닝 파티 할 때 작가가 나올 거예요.
그 작품에 대해서 작가하고 같이 이 대화를 나누면은 그 작가분도 좋아하세요. 네. 자기 작품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겠죠. 그게 판매가 되고 안 되고는 둘 번째 나중 문제예요. 문제고. 그래서 네. 작가는 자기 작품에 대해 관심 갖고 있으면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과 교감을 하다 보면은 작품에 대한 안목이 생기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작품을 보는 그 단계가 하나하나 올라가는 네. 거죠. 차곡차곡 네. 낙엽처럼 이제 쌓이면서 그렇죠. 어느 순간 우리 사장님처럼 그럴 수 있죠. 멋진 예. 컬렉터가 될 수 그렇죠. 있다는 예.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잠깐 광고 듣고 돌아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도 위코리아와 함께 시작합니다. 네, 여기는 위코리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멕시코 국경장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 많죠. 재밌는 프로가 많아서 좋아요.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그 파스타 맛이 여러분은 위코리아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짧은 거리를 운전해도 꼭 듣게 됩니다. HD 고음질로 즐기는 위코리아. 광고를 줄여 깔끔한 방송. 알차고 다양한 편성.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위코리아 라디오. 맛과 멋을 위해 손끝에는 정성 가득,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가슴에는 정열이 가득. 퓨전 한식 크리에이터 강 셰프, 고객을 위한 맛의 창조, 명품 셰프의 5성급 요리,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셰프강 푸드 리헵. 사과와 벌몬 퓨전 한식의 새로운 맛, 셰프강 푸드 리헵. 리즈 최초 IPTV 한국방송 티보플레이 101010 티보플레이 10주년 특별 이벤트 10개월 동안 10명을 소개하시면 10년간 티보플레이가 무료.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어린이, 종교, 최신 영화 8만여 편의 프로그램과 실시간 방송까지 10개월 동안 10명 소개하시고 10년간 무료로 시청하세요. 101010 티보플레이 10주년 특별 이벤트 855-826-4636 855-826-4636 생리불순, 성욕감퇴, 불안, 초조, 여성 갱년기, 여성들의 노화를 늦추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콩팥과 난소를 건강하게 하면 여성들의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100% 천연약초로 만든 여성 갱년기 영양제 뉴스펙터 플러스. 열흘만 복용해도 그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생리가 딱 그 날짜에 컬러도 양도 달라졌어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안다니까요. GC 내추럴. 지금까지 이런 딜은 없었다. 무조건 반값. 중앙일보 인터넷 쇼핑몰 핫딜. 가장 핫한 아이템들이 모두 모였다. 가장 저렴한 인터넷 쇼핑몰 핫딜. LPGA 기아 클래식 갤러리 입장권도 반값. 중앙일보 핫딜이 가장 싸다. 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캘리포니아에서 이 모던 컨템퍼러리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와 또 작품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림 옥션에 대한 여러 가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주셨어요. 오늘 참 배운 것도 참 많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한 이 첫 방송에서도 그때부터 늘 강조해 오셨듯이 어떤 이 투기 개념의 그 컬렉션이 아닌 정말 내가 작품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애착을 가지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시라는 거를 우리 데이비 사장님께서 늘 강조해 오셨고요. 그리고 어떤 작품이든지 꼭 유명한 작가의 작품뿐만이 아니라 어떤 작품이든지 많이 보고 또 작가들과의 교감을 또 많이 하면서 그런 안목을 차곡차곡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말씀 오늘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게 이 방송을 하면서 너무 기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림에 대한 그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셔서 작게는 한인타운의 갤러리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항상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우리 위코리아의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데이빗 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애청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곡으로 우리 애청자이신 제인님께서 좋아하시는 미술관 옆 동물원의 OST 트윈폴리오의 Let It Be Me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빗 리, 저는 권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